이 책은 2011년에 초판돼서 무려 82세까지나 찍은 스터디셀러입니다. 변화가 많은 시대에 지금부터 10년 전이면 어쩌면 한물간 사상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10년 전부터 변하는 세상을 알아차린 저자의 통찰력이 빛나는 책입니다. 괜히 스터디셀러가 됐을까요? 사람에게는, 아니 생명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존하는 일, 즉 먹고 사는 일입니다. 메슬로 욕구 5단계를 보면요, 1단계는 생존, 2단계는 안전, 3단계는 애정, 4단계는 자기 존중,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요. 1, 2단계는 전쟁과 가난을 지나온 우리 부모님 세대고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은 우리나라는 현재 욕구의 3, 4단계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가 바로 행복이니 재미니 가치니 이런 개인의 감정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저는 80년대 20대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때는 자유, 민주, 평등 이런 거대 담론만 존재를 했지 개인의 행복이나 재미 이런 이야기를 하면 회색 분자로 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상은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나누어서 내 편이 아니면 적대시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돈 벌어서 나중에 행복하자며 평생 행복을 미루어 온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행복하거나 재미난 감정을 느끼면 어머 이래도 되나? 괜히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불안하고 어색해집니다. 그런데 90년대생들,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행복하고 재미가 없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행복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요. 우리 세대는 지금 여기에 행복을 책을 통해서 깨달아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유전인자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진화의 과정입니다. 개인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나오기 시작한 건 불과 10년 안팎인 것 같아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이제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개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감정이 중요하고 이 사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야 국가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은요,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가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거죠. 7, 80년대 학창시절을 지나온 우리 세대는 그때가 한창 산업화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치는 근면성실이었고요. 졸업식 때 교장 선생님 멘트는 한결같이 우동상도 중요하지만 개근상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의적인 마인드가 요구되는 지금은 근면성실만 해서는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사회 문화적인 가치가 창조적인 마인드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야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면성실에서 행복과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 시대는 시대마다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 남녀 수명 차이는 7년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500년을 관통한 유교 이념은 인간의 본성마저 억누르게 했잖아요.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이데올로기 아래서 자랐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게 비단 술만은 아니다라는 우스갯말처럼 남자들은 감정을 숨기며 자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문화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자들은 어때요? 만나면 수다 떨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잖아요. 이 차이가 우리나라 남녀 수명을 달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울음을 참는다고 슬픔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감정을 자유로이 풀라고 말합니다. 풀지 못한 감정은 스트레스가 되어서 몸 안에 쌓여 암이나 뇌졸중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가치만 있었지 여가 문화나 쉼에 대해서는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200년에 걸쳐 이루어진 자본주의를 우리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50년 만에 만들었잖아요. 200년에 걸쳐 만들어진 자본주의란 200년에 걸쳐 노동시간 단축을 만들어냈고 200년에 걸쳐 여가 문화가 성숙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뜻입니다.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탓에 여가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전에 자극적인 상업화만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과소비로 다른 한쪽에서는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투잡, 쓰리잡 쪽이 생겨나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행복도 행복하게 살아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독일의 유명한 문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복도 공부해야 하는 존재라고요. 정말 그래요. 행복도 공부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어느 대선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을 내놓았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연히 누려야 하는 저녁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 우픈 소식이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가니까 나 혼자 열심히 안 살면 불안해지는 사회. 어쩌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불안을 키우면서 살아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덕분에 저녁이 있는 삶은 물론이고 가족들끼리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떠세요? 행복감도 많이 늘어났나요? 아마도 갈등이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사소한 감정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재미난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개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면 행복감보다 갈등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저자는 하루 더 놀면 이혼이 늘어나고 하루 더 놀면 결혼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들 같아요. 제대로 된 여가 문화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더 정확하게는 제대로 된 여가 문화가 성숙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행복해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절에는 대충 살다가도 괜찮았지만 100세 시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지만 지루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일 말고 엄마나 아빠 같은 역할놀이 말고 오로지 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꼭 만나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란 처음부터 좋아서 처음부터 재미가 나서 야호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단서, 내가 그걸 좋아했지 하는 단서를 발견해내는 일입니다. 그 단서를 잡고 꾸준히 갈고 닦아가는 일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좋아하는 일도 열심히 하면 더 좋아할 수 있고 더 좋아하면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달력에 일요일이 먼저 있는 것은 쉬는 것부터 분명히 하라는 뜻이랍니다. 성공했지만 여백이 두려운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공했지만 목마른 사람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그런 것들은 모르는 척하고 살게 했습니다. 사소한 일상이 삶의 의미를 규정합니다. 훌륭한 남편이나 자식을 옆에 두고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감정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는 사람 나중에도 행복하지 않고요. 지금 행복한 사람은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자독서 25번째는요.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이고 그 다음 책은 이지성의 생각하는 인문학입니다. 시인의 도서관이었습니다.